사랑, 나이에 제한이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73세 할머니 순이는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손녀 미영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어머,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중얼거리던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늦겠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손녀의 재촉 소리에 마지막으로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색을 좋아했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났어요. 20살 순이가 처음 립스틱을 발라보던 그날, 동네 우물가에서 마주친 그 사람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화려한 장식과 함께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가족석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손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이 할머니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식장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 저 어깨선, 저 걸음걸이,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순이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첫사랑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영수, 정말 영수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끌벅적한 결혼식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직 둘만의 공간에 있는 기분이었죠. 순이야? 영수야?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이가 73세, 손주까지 있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20살 처녀 순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7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순이를 본 순간 22살 청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결혼식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영구 파마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다행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무의식 중에 넥타이를 만져봤습니다. 손녀 결혼식이라고 새로 장만한 정장이 다행스러웠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슴 뛰는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순이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의 50년 만의 재회를 시작으로 우리와 함께 황혼 로맨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설렘이 피어오를지 모르거든요. 이야기는 1970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달동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좁은 골목길과 연탄 냄새가 가득했던 그 시절, 20살 순이와 22살 영수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순이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처녀였고 영수는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동네 공동 우물가였어요.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가는데 영수가 먼저 와서 물을 퍼올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영수의 정중한 인사에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서 마주치곤 했어요. 순이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나무를 사러 가면 영수도 어김없이 그 시장에 있었죠. 오늘도 심부름이세요? 네, 어머니가 미역을 사오라고 하셔서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순이는 수줍게 미소를 보냈고 영수는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시절엔 연애라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부모님 몰래 이웃들 시선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던 순수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영수에게 군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마지막 만남의 날 동네 뒷산에서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이야, 나 군대 가면 기다려줄래?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죠.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그 안에는 순이야, 2년 후에 돌아올게. 나만 기다려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영수가 군 복무 중일 때 순이네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부산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엔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영수에게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가 제대하고 순이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빈집만 남아 있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부산으로 이사 갔다던데라는 대답뿐이었죠. 부산이 어디인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부산에서 선을 보아 결혼했고 두 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사랑 영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영수 역시 결혼 후 작은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녀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면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예식장을 나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라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도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순이야, 너 아직도 커피 좋아하지? 어머, 영수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우리 처음 다방에 갔던 것도.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나오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컵만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그때 너희 집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간 후였더라. 목소리에 50년 전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영수야.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 때문에 부산으로 가자고 하셔서 나도 너한테 말도 못하고 떠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순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순이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나도 군대에 있어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영수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꺼내 순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순이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결혼했어.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 5년 전에 먼저 갔지만 나도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살았어. 아내가 3년 전에 병으로.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요즘엔 참 외로워, 영수야.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면 왜 이렇게 서글픈지. 순이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 할아버지도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똑같아, 순이야. 자식들은 바쁘다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집 전화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맞아.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아. 한 번 만나면 며칠간 그 생각만 했잖아. 영수야, 기억나? 그때 내가 나한테 준 편지. 지금도 갖고 있어. 순이 할머니가 지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50년이 지나 누렇게 변했지만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직도 갖고 있었다고? 응. 가끔 꺼내서 읽어봤어. 힘들 때마다. 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야, 나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해가 지고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어느새 몇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금방 지나간 것 같았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한 온기. 주름이 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50년 전과 똑같았어요. 순이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영수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식들에게 배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 전화할게, 순이야. 나도 기다릴게, 영수야. 5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다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고 딸에게 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딸 미선이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을 때였어요.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사실은 50년 전 첫사랑을 만났어. 딸은 처음엔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어요. 네, 엄마, 뭔 말씀을? 정말이야. 내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었어. 딸 미선이는 처음엔 신기해했어요. 어머, 정말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엄마, 나이가 73인데 무슨 연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엄마, 혹시 그 할아버지가 엄마 재산이나 연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 딸의 현실적인 걱정에 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선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50년 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하시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딸의 말을 들으니 순이 할머니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상황도 비슷했어요. 아들 민수에게 이야기했더니 더 심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75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가요? 민수야,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할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5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라니 너무 드라마 같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영수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라는 거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순이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 세상에, 그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아이고, 늙어서 뭔 바람이 났나. 돌아가신 남편이 땅 밑에서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말들이 순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어요. 마음이 상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 씨, 요즘 부쩍 화장도 진하게 하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말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슬플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도 있단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수 할아버지도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들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잖아.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나도 사람이야. 외로움을 달랠 사람이 필요해. 재산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야. 5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과 돈을 노리는 마음을 구별 못하겠니?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시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했죠. 순이야, 잘 잤어? 응, 영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뭐 할까?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전통시장 장보기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시장 구경이나 할까? 하고 제안했고, 영수 할아버지는 좋아. 나도 혼자 장 보는 게 서툴러서 하며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시장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영수야, 이 배추 어때? 속이 꽉 차 보이지? 그러게, 순이야, 눈이 좋네. 나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 영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가방들을 모두 들어주었고 순이 할머니는 이건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어 하며 요리법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떡볶이 아주머니가 부부세요? 하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다 서로 보고 빙그레 웃었죠. 아직은 아니에요 하고 순이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을 때 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처 공원 산책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영수야, 저기 벚꽃 참 예쁘다. 그러게, 순이야. 50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벤치에 앉아 쉴 때면 영수 할아버지가 항상 가져오는 보온병이 있었어요. 이거 뭐야, 영수야? 순이야, 좋아하는 결명자차 끓여왔어. 그런 작은 배려가 순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마당에서 보내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직접 끓인 커피와 손수 부친 파전을 가져오면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셨죠.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맞아, 순이야. 그때는 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잖아. 지금에서야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네. 그러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내일 정형외과 가는데 같이 갈까? 그럴까? 나도 혼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서로의 진료를 함께 받고 처방전도 함께 받아와서 약 시간을 챙겨주었어요. 순이야, 혈압약 먹었어? 아직. 영수야, 당뇨약은?
방금 먹었어. 이런 소소한 관심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가족들보다 더 세심하게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었죠. 어느 비 오는 날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순이 할머니 집 앞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어머 영수야, 이런 비에 왜 나왔어? 순이야 혼자 우산 쓰고 오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런 마음씨가 고마워서 순이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전화로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영수야와 함께해서. 나도. 내일도 보자 순이야. 응, 내일 봐. 젊었을 때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더 깊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랑이었죠.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저녁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제시도 핑계 속 편집 점점 아쉬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매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외로워지고.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순이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영수야. 밤에 혼자 있으면 낮에 함께 했던 시간이 꿈만 같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죠. 재혼을 하자니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재산 문제, 상속 문제도 있고. 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할까? 벌써 우리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데. 영수 할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나도 그래. 법적으로 재혼하면 재산 분할이며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그때 영수 할아버지가 순이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는 솔직히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순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수야, 우리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해? 하얀 드레스 입고 부케 던지고 그런 거? 그냥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닐까? 하지만 영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혼도 안 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 순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게 죄야? 법적으로는 사실혼이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잖아. 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영수야,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쓸 시간에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낫겠어.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 집이 마당도 있고 조금 넓어. 순이야가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살까? 정말 내가 가서 살아도 될까? 물론이지. 순이야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횡했는지 몰라. 영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순이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우리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 법적 결혼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아이들이 반대하면? 그래도 우리 뜻을 관철하자 순이야. 우리 인생인데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영수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순이 할머니도 결심을 굳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순이야, 우리 정말 함께 살자. 응, 영수야. 이번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드디어 진짜 사랑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신혼부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순이 할머니는 정말로 영수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자식들도 부모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순이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고 영수 할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가 신문을 가져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영수야. 그러게, 순이야. 우리 오늘 어디 가볼까? 매일매일이 소풍 같았어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때로는 멀지 않은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기도 했죠.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 진료도 이제는 함께 갔어요. 순이야, 오늘 정형외과 가는 날이지? 응, 영수야도 내과 진료 있잖아. 같이 가자. 서로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처방전도 함께 받아와서 약 시간을 정확히 맞춰 챙겨드렸어요. 순이야, 혈압약 시간이야. 고마워, 영수야. 너도 당뇨약 깜빡하지 마. 이런 소소한 돌봄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도 부러워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함께 떠난 부산 여행이었어요. 영수야, 우리 부산 가볼까? 내가 어릴 때 살던 곳도 보고 바다도 구경하고. 좋아, 순이야. 나도 그곳이 궁금했어.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순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을 걸었어요. 50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은 고스란했죠.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상가가 되었네. 순이야가 여기서 자랐구나. 그때 내가 알았다면 찾아왔을 텐데. 영수 할아버지는 순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50년 전 헤어진 아픔이 지금의 행복으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자 처음으로 두 집 자녀들이 모두 모였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순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영수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말했고 아버지도 우리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순이 할머니의 딸도 인사를 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엄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걸 본 게 언제였을까? 딸이 조용히 속삭였고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 아들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순이야,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 나도야, 영수야.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때로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산책길에 꺾어온 들꽃 한 송이, 순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떠준 목도리,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영수야, 추워지니까 이거 목에 둘러. 고마워, 순이야. 정성이 느껴져. 젊은 사랑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순이야, 오늘 무릎은 괜찮아? 응, 영수야 덕분에. 너는 허리 아프지 않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황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참 보기 좋다. 저렇게 늙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는 말들을 하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말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카메라 앞에 앉은 영수 할아버지가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은요, 젊을 때와는 정말 달라요. 그때는 몰랐던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급했다면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해요. 불같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온돌처럼 은은하게 따뜻한 거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순이 할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의 평안함은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카메라는 두 사람이 마당에서 함께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오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어요. 순이야, 우리 함께해서 행복해. 나도야, 영수야. 50년을 기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수 할아버지가 회상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지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거죠. 젊었을 때 만났다면 지금처럼 깊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이지만 어쩌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였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속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화면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춥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하지만 그 손에는 5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연락해보세요. 사랑에는 늦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에 새로운 사랑 얘기 남겨주세요.